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 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박스권 상단의 돌파 재료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메인 이슈라고 부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슈 공백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발 이슈 중심의 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또 상승,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막 그 종목들의 상승이 막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거나, 오늘 간 게 내일 또 가고 내일 모레 또 가고 그 종목에서 파생되는 섹터가 또 가고, 이런 순환매 그림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운 시장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하지 말고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 하고,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그때부터 순환매 기술주 중소형주들 보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박스권 안쪽에서 지수 추종하는 종목으로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시장 지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또 섹터도 좀 추려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려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대북주도 있었죠. 그래서 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6,100원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뭐 거기까지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야겠다, 이거 뉴스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추격 매수하면 거의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뉴스를 보고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보면은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잘 갔던 종목군들 체크해놨다가 그 종목군들이 거래량 없이 그 상승폭을 반납했을 때, 쉽게 말해서 눌림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꼭 오늘 당장 뛰어들어서 오늘 당장 성과를 봐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잘 간 거 기억해놨다가 얘네들 분명히도 몇 거래일 되면 거래량 없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지수는 딱히 잡아드릴 게 없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했지만 뭐 3,130포인트, 뭐 3,270포인트,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여전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뭐 780에서 82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했죠. 이것도 뭐 여전히 똑같죠.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은, 원래 박스권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체크가 됐으면 중간에 선을 대충 딱 그어요. 그러면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죠. 그럼 여기는 사실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 820포인트? 83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위로 한 2, 3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네? 근데 물론 위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을 한 번은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820, 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뭐가 갈까를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따라가는 종목, 2차전지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러면 이럴 때 2차전지 관련해서 좀 2차전지 대장적인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주주비책 방송에서 분할 매수랑 추가 매수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죠. 자,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사고 얘가 기분 좋게 박스권 상단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아래에 갭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갭자리를 메꾸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갭상승으로 올라간 거라 780포인트에서 785포인트 정도까지는 어차피 한번 눌림이 올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눌림이 오든 밑으로 갔다 올라가든 어찌됐든 이 785포인트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혹은 박스권 하단까지 찍었다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2차전지가 시장 지수를 추종하나? 그럼 예를 들어 2차전지를 내가 뭐 업종 대표인 2차전지 종목을 샀다.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밀렸을 때 코스닥 한 785포인트에서 2차전지 관련주 조금 더 분할 매수하고 780포인트, 775포인트 여기서 조금 더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수의 위치는 상단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인 섹터 위주로 분할 매수 접근,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냥 오늘 뉴스 보고 막 와 이거 뉴스 좋아 보인다, 오늘 잘 간 종목 보고 야 이거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니까 와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나 이런 매매를 하다가는 박스권 시장에서 엇박자 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시장에 이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박스권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메인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종목의 상승에 대한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다라고 해서 내일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고 내일 빠질 경우가 더 많고 또 원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HBM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럼 내일은 순환매라고 하면 유리기판 쪽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전력 설비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데이터 센터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순환매를 매매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슈 공백기에는 대중이 없어요. 어제는 분명히 이 섹터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다른 뉴스 뜨면서 어떤 섹터가 또 돌발적으로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이런 시장이 나오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지수에 맞춰서 지수를 따라가는 메인 섹터 위주로 해서 시장 지수에 맞춰서 분할 매수 전략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증시 나스닥과 거의 커플링 된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스닥은 애플이었어요. 애플 주가를 나스닥이 그대로 따라갔고요. 나스닥의 분위기를 애플이 그대로 따라가는 애플은 나스닥이었는데 이제 그 애플이 내려오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나스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나스닥은 엔비디아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이 둘의 차트 흐름이 비슷해요. 자, 그 말은 뭐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추세가 깨진다. 추세가 망가진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의 추세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자,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돈을 얼마를 버냐,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이런 것보다는 더 한 걸 원하고 있죠. 성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 너네 HBM 반도체 말고 뭘로 앞으로 더 클 수 있어? 이런 것들. 아마 내일 실적 발표할 때 뭐 뻔하게 저희 HBM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요. 저희 뭐 이번에 차세대 GPU 좋아요. 막 이런 얘기만 하면은 아마 시장은 실망감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우리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장이 그거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좀 비실비실하겠죠. 자, 엔비디아의 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파월 잭슨홀 미팅 전에 잔뜩 겁먹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거든요.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횡보 추세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횡보 추세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건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추세선 안쪽, 상단 추세선 안쪽인 186불 정도까지 올라오면 엔비디아는 과거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85불 아래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과거와 같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170불과 185불 사이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 과연 나스닥은 자기 혼자 올라갈 것인가? 물론 뭐 다른 우량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돌아가서 여기 박스권 상단 못 뚫고 다시 한 번 더 170불까지 밀린다? 과연 나스닥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그런 거죠.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상승할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상승할 이유도 마땅히 없어요. 파월이 좋게 말해줬잖아. 파월이 좋게 말해줬으니까 9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어. 9월달 금리 인하한다는 건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별로 색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결국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추세 고점을 갱신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185불 아까 말한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으로 12,800포인트에서 한 2600포인트, 700포인트, 800포인트 이 사이 구간 안쪽으로 나스닥도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볼벤 상단 자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21,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거가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9월달 전반부 증시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지금 근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큰일 났네요. 저 뒤에 오늘 주목할 섹터 2개나 가져왔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과거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쁜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돌아섰다면 부정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만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는 깨졌지만 좋은 걸 찾기 위한 박스권 횡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되려 먹을 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박스권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 없이 명확하게 선 그어놓고 여기 오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해요. 박스권 상단 오면 일부 비중 줄이고 박스권 하단 오면 그냥 사고,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 나스닥이 이렇게 가면 국내 증시도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 증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9월달 초중반까지는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계속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만 보고 뉴스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시장 지수에 맞춰서 종목을 팔고 사고 비중을 줄이고 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 과감하게 비중 줄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반등할 것 같은 자리여도 막 시장 지수가 밀릴 포인트에 있으면 섣부르게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관심 섹터는 오늘 낙폭이 좀 컸던 로봇 섹터거든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를 뭐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선 상단에 105,000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5,000원까지는 얘가 따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지만 105,000원 찍으면 밀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섣부르게 잡을 게 아니라 보더라도 105,000원까지만 보고 105,000원에서 눌림을 줄 때를 공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딱 추세선 상단 찍고 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는 끝인가? 이제 망했나? 이건 아니에요. 지금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말을 할 때 로봇에 대한 얘기를 얼만큼 해줄 수 있을까? 로봇 칩도 나왔는데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던 거고,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전이기 때문에 불안감, 경계심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추세선 상단 찍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중단 라인까지 밀린 겁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88,000원에서 89,000원 정도 선까지 추세선 하단 찍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추세를 칼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체거래소에서 장난질 나온 거고, 이렇게 따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고점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89,000원 정도, 88,000원, 89,000원 라인에서 뭐 약간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추세선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구간부터 한 88,000원 정도 라인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 한 2분할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으로 넘어간다던가 좀 조정폭 나왔다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87,000원 라인, 87,000원? 6,800원? 86,800원? 한 요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비중 조절하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전 노리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슈, 그냥 오늘 뭐 로봇 뉴스 떴다고 막 이거 뉴스 떴다 하면서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로보티즈가 만약에 추세선 하단까지 간다, 그럼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종목을 떼놓고 본단 말이에요. 나는 로보티즈를 볼 거야, 나는 SPG를 볼 건데, 나는 뭐 SBB테크를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보는 로봇은 되게 다양하지만 현재 로봇 관련주의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가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들은 좋을 거야, 잘 버틸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로봇이라는 섹터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주가 체크하면서 내 종목이 지금 추매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추매하지 말고 로보티즈가 88,9,000원 정도 오는 거, 요 정도 오면은 그때 가서 내 것도 추매하겠다.
그래야 로보티지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따라갈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9,000원, 88,000원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주가 체크하시는 분들은 로보티즈 중심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그거를 지금 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거 영상이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좀 바보 같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발굴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여러분들한테 분석글이라던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에 집중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나올 것 같아서요? 아니면 뭐 삼성의 뭐 스마트폰 이것 때문인가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카메라 모듈에 영향을 주는 섹터라고 한다면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은 라이다나 이런 센서를 가지고 약간 박쥐 마냥, 약간 이런 박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가 만들어진다? 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관련 쪽도 자율주행과 이슈가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를 체크해드리기 시간이 없지만 애플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또 이제 차세대 스마트 기기들, 뭐 VR, XR, 스마트 글라스, 뭐 비전 프로 이런 것처럼 차세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에도 카메라 모듈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로봇도 눈이 있어야죠.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것도 카메라 모듈, 또 테슬라가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자율주행 기술의 카메라 모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바보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애플에 둘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운의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종목 이름 앞에 LG가 붙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삼성 이노텍이라든지 하나 이노텍 이랬으면 주가가 여기 있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LG라는 이름 때문에 좀 긴 시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고, 이제 박스권 행보를 끝내다가 24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만 7천원 라인을 이번 주에 돌파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꽤나 단기간에 한 19만원 라인까지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짧게 보면 17만 6천원인데 뭐 19만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 MC넥스.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현재 거래량 봐요. 2만주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줄 때 여러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6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근데 2022년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순환매가 돌 때 안정적으로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올 하반기에 이 종목도 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